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자, 지금 윤석열 쪽에서 계엄령 그거는 생각한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라면서 지금 야권이 터무니없는 괴담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바람을 잘 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왜 갑자기 이 친구들이 계엄령은 낭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계엄령 할 생각이 진짜 없었으면 반응을 안 했거나 아니면 반응을 해도 아주 간단하게 했을 겁니다. 그냥 낭설이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정도 얘기했을 텐데 펄펄 뛰고 있잖아요 지금. 네, 펄펄 뛰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어차피 국회를 너희가 잡고 있는데 과반인데 계엄령 해제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해제하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일보도 늘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옹호했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미 대책을 다 마련해 놨는데 어쨌든 그 핑계 삼아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마당이고 국민적 의혹으로 부풀려졌는데 이 상황에서 계엄령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제는 김이 좀 빠졌어요. 예. 아무런 내색을 안 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까칠 거라는 걸. 자꾸 돌아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이 빠졌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좀.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계엄령 할 거야. 한번 해봐 자식들아. 뭐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졌죠 사실. 또 지난주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단 다 나와라. 벌써 국민들이 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나가자.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이거 더 일이 꼬여졌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려면 어지간하면은 그 비상시국이 아니면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욱더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상시국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네네. 얼마 전에 민중민주당이라는 진보 정당 하나를 압수수색해서 간첩단 조작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먹힐 거예요. 안 먹혀요 지금 현재에서. 크게 한번 사고 쳐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쪽으로 엄청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간의 그 충돌? 군사적 충돌? 그것을 노릴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정말 참 나라가 말이죠. 그 자녀를 군에 보낸 그 어머니들 생각해서라도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렇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이런 놈을 지금 대통령으로 둔다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시민이 해야 할 일 지난주에는 모여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소수 정치군인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군인들은 애국심도 거의 없고요 요즘에는. 나라가 하도 개판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사람들을 욕할 수 없어요. 사랑할 만한 국가가 아직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앞날도 전혀 대비도 안 해주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아파도 응급실 가지 마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애국심도 없고 특히 더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더더욱 없죠. 그렇죠. 예. 이런 절대 다수의 군인들을 사실상 이제 계엄에 동원한다 했을 때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전화하고 문자를 해야 된다. 우리 이제 휴대전화 있는 장병들한테. 요즘에 휴대전화가 다 있죠. 통화 가능해요. 문자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지인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화나 문자를 해야 된다. 사실상 오늘날의 한국의 그 사병들 특히 일반 사병들은 윤석열의 지휘 통제를 받기보다는 엄마의 지휘 통제를 받는 청년들이라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계엄에 협조하면 안 된다. 이건 불리한 일이고 어차피 실패할 계엄인데 괜히 거기에 참가했다가 인생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협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군인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곤란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극소수의 몇 명을 빼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혼란 상태에서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제히 전화와 문자 이런 걸 해서
군인들한테 중립을 지켜라. 아, 나서지 마라. 예. 최소한 어쨌든 저항하라.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계엄이 실패하면은 윤석열은 이제 역사적 죄인이 되고요. 난죄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할 겁니다. 윤석열도.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협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군인들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총 들고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발포 안 하면 그것만 해도 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저기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형, 누나,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 네네. 그들을 겨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려면 어쨌든 지난번 거리로 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그렇지. 예. 그래야 군인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그 예. 갈등을 겪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장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참 군에서의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게끔 해야지. 이거 진짜 네. 사람을 죽이고 아니 솔직히 5.18 때 동원이 네. 돼가지고 광주 시민 학살한 그 군인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럼요. 살았어요. 그 지시한 씹새끼들은 그냥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샥스핀 쳐먹고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계엄령 발동되면은 시민이 해야 할 일. 네.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전화해서 절대 협력하지 마라. 저 반란의 네. 수괴들한테 협조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 네. 깔끔합니다. 소장님. 또 우리 저 많은 장병들도 힘을 내시고 이런 시기에는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지금 이상한 놈들이 지금 군을 장악해가지고 아니 군 수뇌부가 아니라 무슨 저 충암고 동문회 같아요. 그러나 뭐 군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지금요? 네. 아, 뭐 물론 주요 요직을 장악한 건 맞는데요. 네네네. 전체 군 장교와 뭐 사병들을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그들도 심할 테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계엄은 실패로 돌릴 수 있죠. 네, 그래요. 우리 행복하자님, 군인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메로로님은 휴대전화 수거하면 어떡하냐? 지금 전화해야 돼. 지금 수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엄령 발동해서 수거량이 떨어져서 단번에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평화의 정상성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일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 군부대장들이 전부 다 윤석열 따까리 노릇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젊은 간부들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아마 친위 부대만 동원하려고 그러겠죠. 아, 친위 부대 일부만. 예, 모든 병력을 동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 제압하는데 뭐 무기를 안 든 시민들 제압하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겠죠. 소장님, 다음 주에도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윤석열이가 뭐 수일내로 무너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엄청난 인터넷 선진국이에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그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중동에서도 자스민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전 세계에 이런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정권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우리가 무기가 있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왜 이럴까요? 아니 자기를 검찰총장 세워주고 또 결국 대통령 되게끔 길을 열어준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사실 한동훈만이 아니고 네. 윤석열도 보수대연합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수대연합. 네네. 오. 보수대연합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계엄 없이도 통치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도 네. 자기가 만약에 싹쓸이를 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전국 운영을 하려고 해도 자기 세력만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엄 이후의 전국 운영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도 보수대연합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뻔하죠. 뭐 친윤 세력 일단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일부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 목적에서 저는 김경수 사면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그 한마디로 반 이재명 연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수파를 던진 거죠. 네. 야, 내가 이렇게 당신들 지도급 인사 하나를 하면해줬으니까
나하고 잘 지내보자, 나하고 손을 좀 잡아보자, 이런 신호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친문 세력이 미쳤습니까? 지금 갑자기 윤석열 손잡게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이야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아니 뭐 국힘당도 손을 안 잡으려는 마당에 이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이 수박 성향이 있다 해도 지금 손잡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러브콜에 대해서 윤석열 빡친 거죠. 이것들 봐라, 친문 세력 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는데, 길을 들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아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아니 정치 공색, 탄압 이런 거 시작한 거 아니냐. 아니 왜 이래? 우리 같은 편이잖아. 같이 그쵸. 뜻을 모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일로 와 빨리 뭐 이런 거죠. 이런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다. 저는 그런 게 좀 크지 않냐. 근데 이 마당까지 왔는데 뭐 문 대통령 가족을 거명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윤석열 중심의 정계 개편에 뭐 동참하겠다? 그런다 한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네, 사실 가능하진 않은데 윤석열은 계엄과 함께 이거를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수고 많네요. 우리 윤석열이가 되지도 않은 나름대로 머리 굴리는 거죠. 저는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동훈이 그걸 감을 잡았기 때문에 반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막 펄펄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이 그걸 추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예. 아마도 반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그러면 뭐 범문재인 세력이 지금 언제든 윤석열과 손잡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전제신데 잡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 최소한.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게 분석하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쨌든 민주당은 쪼개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반 이재명 세력을 끌고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지만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확실하게 그 대우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 3김을 끌어들여 가지고 보수 대연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척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그다지 호응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푸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아직 그 윤석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인가? 베스트제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끈을 놓지 않았다기보다는 압박을 해서 친문 세력 전반을 좀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뭐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이재명 대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윤석열 탄핵으로 나가든가 하셔야죠. 네, 사실 그게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왜 사실 윤석열이가 고개를 쳐들고 바로 그냥 배은망덕하게 역모를 꾀할 때 그때 못 잘라냈는가? 이게 참 아직도 한탄스럽고 말이죠.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심리 분석을 했었지만요. 네네. 일단 권력 의지가 되게 약한 분이고 뭐 등 떠밀려서 대통령이 된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누군가가 떠밀었겠죠.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떠밀었었죠.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권에 도전한 케이스고,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치명적인 결함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딱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좀 끌려다니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대권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정치 철학이나 주견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늘상 짚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대통령 돼서 뭐 할 것인가, 그런 어떤 구상이나 어떤 자기의 염원이 있는가, 그걸 그렇습니다. 늘 따져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소장님이. 이 노 전 대통령도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고 나서 무리하게라도 추진하다가 부작용을 이제 낳기도 했지만 어쨌든 뚜렷한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고 싶었던 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변과 싸워서라도 그걸 밀고 나갈 텐데 이제 뚜렷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게다가 윤석열을 추대하고 지원했던 세력이 친문 핵심 세력들입니다. 뭐 지금 이제 다 알려졌지만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세력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싸고 돌고 계속 지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윤석열을 친다?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거 보면은 이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지들이 문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대신 행사함으로써 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세도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쁜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습니다. 네, 아주 나쁜 세력, 적폐 세력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문 대통령이 내려놓은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다가 네. 그 권력이 이제 결국 윤석열한테 간 거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윤석열을 사실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 비토하면서 이낙연을 밀었고 그렇지. 이낙연이 떨어지면 차라리 윤석열이 되는 게 낫다고 본 세력들이거든요. 그 새끼들, 그 친문 그 네, 세력. 네, 핵심 세력이 네. 아주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암적인 집단이라고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끝장을 내야지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네. 뭐 외부에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서 내가 힘이 없다, 추진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네. 이거 보면서 야, 한동훈이가 솔직하네. 어디 이 대표 앞에서 그런 적의 어떤 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현재 그 한동훈의 그 멘탈리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한테. 예, 게임이 안 됐잖아요. 한동훈은 또 생각 없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지. 너 방탄 뭐 이런 거 회담 나와서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지. 저 재판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는 걸로 가자.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열받게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안 하고요. 네. 고수답게 회담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네, 한동훈이 할 말이 없죠. 완전히 제압당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제압당하죠. 그렇지.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을 서서히 이제 눌렀을 것 같고요. 네. 달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나중에 밀리다 심리적으로 무장해제단 말이 네. 나는 힘없다. 이게 말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회담에서. 그래서 한동훈이가 일단은 작살이 난 그런 회담인데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앞날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계속 사진이나 찍고 놀다가 예. 윤석열한테 맞아 죽는 게 하나고요. 비유하자면. 네, 아주 신랄합니다. 예. 그 한동훈이가 보니까 즉각적인 쾌락 충족에 집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 멀리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우고 예. 현재를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네. 하나씩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멀리 내다보는 게 없고 눈앞의 쾌락, 눈앞의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네.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장성철 소장이 한 말인데 윤석열이는 그 아침에 보고하러 이제 관료들이 가면은 아침에 네. 보고하는 관료들은 그렇게 깨진대요. 근데 오후에 보고하러 가는 관료들은 오전 같지 않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오전에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속쓰림이 심해서 그럴 때 가가지고 좀 불편한 얘기하거나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뭐 대노한다는 거죠. 오후에 가면은 속쓰림이 풀려서인지. 그래도 윤석열만 해도요. 계엄 같은 거 계획하고선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 예. 한동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사실 전 대권력도 별로 없다고 봐요. 한동훈. 그냥 멋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제 이낙연처럼. 남들이 하려니까 그냥 둥달아 하려고 그랬던 거지. 한동훈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순간순간의 쾌락입니다. 사진기 팍팍 터지면 손에 이제 턱 딱 괴가지고 멋있는 포즈 취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의 쾌락. 예. 이런 데다가 겁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윤석열이 또 받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지도력이 추락하면서 결국 윤한테 깨지는 길이 하나의 길이고요. 네. 또 하나의 길은 이게 이제 한동훈이 살 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손을 내민 거예요. 예. 너 잠텀 주고 만약에 계엄령 선포되면 반국가 세력 1순위 너야. 한동훈. 내가 아까 너야. 2순위는 이준석이야. 나는 3등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얘기를 꺼내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너 지금 사진 찍고 놀 때 아니야 임마. 잘못하면 죽어. 나를 미워하겠니? 너를 미워하겠니?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 딱 봐도 이 내가 1순위 맞는데. 바로 견적이 나오는 거야. 견적 나오죠.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살려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에 일부 기여한다.
그럼 이제 너 감옥 형량 좀 줄여줄게. 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192석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할 수 네. 없어요. 국민의힘 어떤 일부 세력이라도 우군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한동훈을 일시적으로나마 동지로 그렇죠. 만들 필요가 있어요. 탄핵할 드러내놓고 할 수는 때까지. 없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나하고 본선에서 경쟁하자. 그러나 그 전에는 협력하자. 그렇죠. 어? 일단 만약에 윤석열을 찾을 거 아니냐. 윤석열이가 이대로 3년 가면은 나도 그렇지만 당신이 더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딴 거 없다. 당신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그 특검법 받아라. 그렇죠. 너한테도 명분 있는 거 아니냐. 그 제3자 예. 추천 특검법이면은 당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가지고 10명만 동원해서 이쪽에다가 표를 줄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당신은 네.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협력을 그렇죠. 요청하면서 우군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한 번만 배신 때리면 윤석열 세력과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탄핵으로 것도 있어요. 가는 거죠. 윤석열이가 아웃되더라도 그 한동훈이나 이런 한동훈 주도의 국민의힘에서는 좀 책임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 네. 사람들도 결국 윤석열 아웃시키는데 일조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죄를 면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여러 네. 가지 책임은 그건 치러야 되겠지만 네. 공을 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한테 살 길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쪽을 선택하느냐 저쪽을 선택하느냐 이제 갈릴 길에 서 있다 지금. 네. 그렇죠. 당장 일단 발로 걷어찬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또 만난다고 하는 거 봐서는. 예, 예. 아니 만나서 나쁠 건 없지. 왜냐하면 자기의 맞상대가 이재명이다. 항상 인증하는 자리가 될 텐데 그 자리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는 건데 만나면 안 되고 만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한동훈이가 힘이 있다. 단 10명만으로도 윤석열의 그 어떤 권력의 밑둥을 흔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0명 동원이 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명 동원.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보니까 계보가 한 15명 된다고 하던데 좀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가. 이대로 가면은 올해 안으로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알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 오늘도 아주 시원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